수열 원래 옛날에는 앞단원에서 배웠는데 맨 뒤로 빠졌어요. 원래 뒤로 가면 애들이 어려워해가지고 뒤에 옛날에 로그를 맨 뒤에 배웠었는데 그래서 로그 애들이 어려워해가지고 앞으로 간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수열의 정의부터 볼게요. 수열의 정의. 수열의 정의가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한 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자체를 수열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예를 들어서 fn이 4n 이렇게 쓰면 우리가 함수죠. 함수. 근데 그 중에서 이 지금 여기 정의역 들어가는 데가 여기가 자연수인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 그려보면 점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1 넣었을 때 뭐, 2 넣었을 때 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이제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fn이라고 안 쓰고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an은 4n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토문자로. 얘를 이제 bn으로 쓸 수도 있고 cn으로 쓸 수도 있고 dn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열을 쓰고요. 만약에 수열을 이런 식으로도 써요. 얘는 수열이다. 중괄호 이용해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몇이에요? 1 넣으면 4가 되겠죠. 2 넣으면 8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각각 대입한 얘네들을 이제 항이라고 할 거예요. 항. 하나의 항. 근데 지금 1 넣은 거의 항이 있죠. 1 넣은 거의 항. 얘를 첫 번째 항 이렇게 쓰. 그럼 얘는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는 목표는 여기 n 넣었을 때는 우리가 4n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n 넣었을 때 항 있죠. n 넣었을 때 항. 얘를 특별히 우리는 얘를 일반항이라고 할 거예요. 일반항. 그러니까 fn을 안 쓰고 우리는 an이라고 쓸 건데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수가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거든. 넘어갈 때마다 몇씩 곱해지는 거니? 4씩 곱해지죠. 그러니까 1 넣으면 4고 2 넣으면 4고 A3는 몇이에요? 12, A4는 16인데 지금 거꾸로 수를 이렇게 준 다음에 거꾸로 얘 4개를 보고서 우리 이렇게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일반항. 내가 이렇게만 써주면 나머지 항은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수열의 목적은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게 처음 목적이에요. 처음 일반항을 구하는 목적. 만약에 어떤 수열이 A1, A2, A3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1, 3, 5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대요. 수가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건데 이것의 일반항을 구해보래요. n번째 항. n번째 항.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n번째 항.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3 나오고 3 넣었을 때 5가 나오게 하고 싶대요. 그럼 n번째 항은 뭘로 잡으면 되겠어요? 2n-1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3 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2, 4, 8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대요. 그것의 일반항을 구해보래요. 일반항. 그럼 1 넣었을 때 2 나오고 2 넣었을 때 2의 제곱 3 넣었을 때 3의 제곱 2의 3승인 거니까 n 넣었을 때는 2의 n승 이렇게 잡겠죠. 그러니까 일반항 구할 때 우리가 지금 이 항넘버 얘를 이제 항넘버라고 하거든. 항넘버가 보이게끔 얘를 고쳐요. 지금 얘는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얘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죠. 항넘버가 보이게끔 문제를 바꿔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고요. 얘는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수의 규칙점을 파악해서 일반항 구하는 거는 다른 건 쉬운데 지금 얘의 특징은 차이가 어때요? 일정하죠. 얘는 나눈 게 어때요? 4에서 1을 나누면 2, 8에서 4를 나누면 2 이렇게 일정한 수열들 있죠. 특별히 이런 수열들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지금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같은 수열. 그리고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B가 일정한 거거든. 1대2, 1대2 이런 식으로.
B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할 거예요. 등비 수열. 우리는 이 수열 파트에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줄 거예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배울 거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할 거거든. 일반항 구하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다이렉트로 EM-1 이렇게 보이지만 차이가 따르게 쓰면 바로바로 구하기가 좀 힘들거든, 처음에. 그리고 지금 여기 차이가 몇이에요? 이렇게 넘어갈 때 몇씩 더해져? 2씩 더해지죠. 얘도 2씩 더해지죠. 이것을 우리가 영어의 디퍼런스 차이 있잖아요. 디퍼런스. D자를 따가지고 D라고 쓸 거고요. 걔를 E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얘는 공통된 차이죠. 공통된 차이. 공통된 차이를 줄여서 공차라고 할 거예요. 공차.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공차는 E. 그리고 등비 수열은 좀 이따가 다룰 건데, 우리가 처음에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등차 수열에서 저 등차 수열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 등차 수열이 A1, A2, A3 이렇게 가고 있는 수열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2, 4, 6 몇씩 더해지고 있는 거니? 2씩 더해지고 있는 거죠. A4 이렇게. 등차 수열이 이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인데, 우리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등차 수열을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항번호 있죠, 항번호. 항번호 차이만큼 공차를 더하는 수열,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등차 수열 자체를. 지금 얘가 항번호가 얘 3이랑 1이랑 몇 칸 차이예요? 2칸이죠. 항번호 차이라는 건 얘에서 얘를 빼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2칸 차이기 때문에 공차를 한 번, 2번 더해서 얘가 되는 거죠. 여기에 8이 있을 텐데 지금 얘하고 얘는 항번호가 몇 칸 차이예요? 2칸이기 때문에 공차를 2번 더해주면 되겠죠. 2번. 그럼 얘를 이제 미지수로 이렇게 우리가 공차를 이제 D라고 했을 때 A6은 첫 번째 항에서 항번호가 몇 칸 차이 나요? 5칸 차이 나죠. 그래서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돼요? 5번 더해주면 A6가 돼요. 그러면 A11은 A3에서 몇 칸 차이 나는 거니? 8칸 차이 나죠. 그럼 공차를 8번 더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일반항을 잡을 거예요.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차이 나는 거니? n-1칸 차이 나는 거니까 당연히 공차를 n-1번 더하면 일반항이 나오겠네요. 일반항. 그래서 예를 들어서 7, 10, 13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는데 지금 공차가 몇이니? 3인 거죠. 첫 번째 항은 몇이에요? 7인 거죠. 그럼 이 일반항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 항에서 n번째까지 가려면 공차를 n-1번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일반항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3n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잡아주면 되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쓰면 만약에 n이 k보다 크대요. 그럼 k번째 항에서 몇 칸 차이 나는 거예요? n이 더 커. 우리 차이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니? n에서 k를 빼면 그게 차이죠. 그러면 n-k번 공차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개를 이제 빼볼 거예요. 얘를 일로 넘기면 an-ak는 어떻게 잡혀요? n-k d 이렇게 잡히는 거죠. 만약에 이제는 문제에서 등차 수열은 이제 빼기를 할 건데 만약에 두 항이 보여요. 문제에서 두 항을 주어주면 두 항을 항상 뺄 거예요. 두 항을 빼기 하면 항상 항 번호 차이
곱하기 공차 이렇게 잡히겠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A8이 8이고요. A10이 12인데 그거에 일반항을 구해보시오. 아니다. A13을 구해보래요. 그럼 문제에서 두 항을 주어줬죠. 두 항을 주어주면 두 항을 빼줘요. 그럼 큰 항에서 작은 항을 빼면 A10에서 A8을 빼면 몇 칸 차이니? 둘이. 그러면 차이 곱하기 공차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빼면 몇이야? 4가 되는 거고 그럼 공차가 바로 이렇게 나오겠죠. 공차가 나오는 거니까 A13이라는 거는 A8에서 몇 칸 차이 나니? 5칸. 그럼 공차를 5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A8이라는 건 8이고요. 그 다음 공차가인 거는 10. 그래서 18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일반항을 구해보래.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 굳이 첫 번째 항 구하고 공차를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A8을 알고 있으니까 A8에서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N-8칸 차이 나죠. 그럼 N-8 공차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A8도 알고 공차도 아는 거니까 일반항이 나오겠네요. 일반항.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등차수열에서 두 항이 나오면 빼기 할 거예요. 빼기. 두 항이 나오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합에 관한 대칭성이 있어요. 대칭성. 합에 관한 대칭성. 예를 들어서 이제 등차 수열이 A1, A2, A3, A4, A5라고 했을 때 뭐 2, 4, 6, 8, 10 이렇게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하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이렇게 더하면 몇이에요? 12. 이렇게 더하면 12. 얘 두 개 하면 12. 그러니까 합에 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합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항상 이제는 수열을 바라볼 때 항넘버를 바라보는 건데 얘랑 더하면 몇이에요? 6. 얘 A2랑 A4랑도 같은 거죠. 얘랑 더하면 몇이에요? 6이죠. 지금 항넘버의 합이 일정하면 합도 똑같네요. 항넘버의 합이 똑같으면. 합에 관한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A2 더하기 A8 얘는 A4 더하기 A 몇과 똑같을까요? A6과 똑같겠네요. 그럼 만약에 AN 더하기 AM이라고 하면 N 더하기 M이 몇이어야 돼요? 10. 그래서 합에 관한 대칭성은 우리가 항넘버의 합이 같으면 합도 같겠네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등차수열에서 성질 빼기는 지금 두 항이 나오면 뺀다. 그 다음에 합에 관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합에 관한 대칭성 관련된 문제가 예를 들어서 A1 더하기 A10 얘가 이래요. 그럼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11 아니다 A10 A12라고 할까요? A10 A12 아니다 A12 A10 네. 이거의 합을 구해보래요. 이거의 합 그러면 지금 항넘버의 합이 같으면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A1부터 A12까지 더하라 그러면 이렇게 짝을 지으면 다 합이 같겠죠. 그럼 짝꿍이 몇 개씩 지어져요? 총 12개 항이 있으니까 6개가 지어지겠죠. 그럼 2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에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을 적어 놓을 거예요. 이제 수열이 뭔지, 수열이라는 거는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를 수열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함수값을 하나의 항이라 그래요. 일러스트 함수값을 첫 번째 항, 이너스트 함수값을 두 번째 항, 엔너스트 함수값을 일반 항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일반항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수열에서 일반항만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제 나오는 거니까 모든 항들이. 중괄호 이용하는 게 수열이라는 의미죠. 수열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1, 2, 3, 4 대입하라는 거죠. 1, 2, 3, 4 대입했을 때 함수값 구하라는 거고요. 얘도 수열이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에다가 네 번째 항까지 구하라는 거는 1, 2, 3, 4 대입해서 각각의 항들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차수열의 정의는 뭐라고 했나요? 항번호 차이만큼 공차를 더하는 수열. 이렇게. 그리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어떻게 써? 첫 번째 항 더하기 얘는 n-1칸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써 있는데 얘를 이제 외운다기만 너무 당연한 거죠. 등차수열의 의미 자체에서 너무 당연한 식이에요.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이.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10번째 항과 n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공차 얘랑 얘랑 빼면 공차가 나오겠죠.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3인 거고 첫 번째 항은 3. 그러면 n번째 항이라는 거는 3 더하기 공차를 n-1번 곱해야 될 때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얘를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건데 좀 더 빠르게 구해볼 거예요.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수열이라는 거는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 잠깐 관찰해보면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d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n을 미지수로 바라보면 n에 관한 몇 차 함수니? 내가 이렇게 d를 앞으로 쓰고요. dn 마이너스 d 플러스 a1이라고 하면 얘는 상수죠. 이제 n에 관한 몇 차 함수예요? n에 관한 1차 함수네요.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공차가 기울기가 d인 1차 함수로 잡히네요. 얘를 그냥 2라고 한꺼번에 취급한 거예요. 어차피 상수니까. 지금 등차 수열은 함수 입장에서는 정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그리고 우리 기울기가 몇이니? 기울기가 공차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A2가 3이라는 의미 자체를 얘는 2,3을 지나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너스 대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너스 대 함수값. 그럼 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얘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지 말고 얘가 기울기가 3이고요. 1,3을 지나가는 1차 함수를 구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했지 이런 거? y는 3, x 1러스에 3 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냥 플러스 0. 그럼 얘도 일반항 구할 때 일반항은 기울기 n 1러스에 3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일반항이겠네요. 그냥 위에 것도 같은 방법으로 공차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7인 거고 첫 번째 항이 8이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이제 1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A라고 그냥 많이 써요. 그냥 첫 번째 항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그럼 얘 일반항은 우리가 등차 수열은 결국 함수 입장으로 바라보면 1차 함수거든. 자연수가 정역이 1차 함수기 때문에. 그리고 공차가 기울기인 거니까 마이너스 7n으로 시작하고요. 1 넣었을 때 8, 1,8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라고 써주면 돼요. 플러스 13 10 뭐야? 네? 12? 네, 이렇게 갑자기 계산 안 돼. 1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갑자기. 그럼 얘는 공차가 몇이에요? 0이네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인 거고. 그럼 일반항이라는 거는 0, 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네요. an이. 그러니까 지금 얘도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면. 한 칸 지나갈 때마다 0씩 더하는 거니까. 등차 수열. 그래서 하나만 써놓을게요. 하나만. 우리 등차 수열을 함수 입장으로 바라보면 무슨 함수라고? 1차 함수. 우리 1차 함수. 그래서 an을 공차 n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나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연속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연속된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이제 등차 수열인 거니까 얘에서 얘 뺀 거랑 얘에서 얘 뺀 거랑 서로 똑같겠죠. x 빼기 a랑 지금 b 빼기 x랑 똑같은 거니까 지금 x 넘어가면 지금 2x는 a 더하기 b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이렇게. 만약에 세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 합과 똑같다. 가운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과 똑같다. 등차 중항. 우리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냐면 이게 중항이라는 걸 이제 구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뉘거든. 중항을 구할 수 있으면 조금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등차 중항이 존재하면. 만약에 A1 더하기 홀수 번째 항만 더한대요. 이렇게 홀수 번째 항만. 홀수 번째 항이 만약에 1, 3, 5, 7 이렇게 되면 아니다. 1, 3, 5, 7, A, 9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대요. 그럼 얘네들이 더한 거는 이거의 2배니?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 가운데 있는 거죠. 얘네들의 합은 얘의 2배니? 등차 중항이라는 건 결국 항넘버 자체가 얘네들을 더한 거는 항넘버가 5죠. 그 말은 이 항넘버 더한 거에서 2로 나눠주면 등차 중항이 나오네요. 그거에다 몇을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운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과 똑같다. 그럼 얘네들이 합한 게 2 곱하기 A5고요. 얘네들이 합한 것도 2 곱하기 A5고요. 결국 싹 다 더한 거는 몇이니? A5가 몇 개 있는 거야? A5가 항의 개수만큼 존재하네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중항이 존재하면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등차 중항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A2, A4, A6, A8 얘를 더하고 싶대요. 다. 그럼 얘네들이 더한 거는 2A 몇일까요? 얘네들이 더해서 나누면 몇이야? A5죠. 얘가 2A5. 얘네들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얘도 2A5. 등차 중항이 존재하면 얘는 A5 곱하기 항의 개수가 총 4개.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겠죠. (3) 더하기 A4 더하기 A5 A6 얘를 더해보래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2 곱하기 몇이에요? 2 곱하기 A4 얘네들이 더하면 2 곱하기 A4 A4가 몇 개? 항의 개수 5개만큼 존재하네요.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 존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등차 중항이 언제 존재하냐면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더하면 등차 중항이 존재하니? 지금 2랑 5 더해서 2로 나누면 자연수가 안 나오죠. 우리는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이 항넘버에는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요. 수열 자체에서.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항번호가 홀수의 합은 등차 중항이 존재해요. 홀수끼리 더하면 짝수인 거니까.
등차 중항이 존재할 때는 홀수의 합을 계산할 때, 그리고 짝수끼리 더해도 짝수니까 짝수의 합을 계산할 때 항넘버가, 그리고 항의 개수가 홀수일 때도 등차 중항이 존재해요. 그래서 등차 중항 존재할 때 세 가지를,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두수 3과 25의 등차 중항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죠. 그럼 우리 가운데 항을 x라고 두면 가운데의 두 배는 양 사이드 합과 똑같다라고 하면 x가 나오겠죠. 등차 중항 그냥 성질 이용하는 거. 그럼 이제 기본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지금 등차 수열이래요. 얘가 등차 수열. 얘가 항상 어떤 수열인지 알려주면 그 등차 수열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공차가 몇이니? 공차는 0.0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항은 0.85가 될 테고,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첫 번째 항이 0.85죠. 그럼 얘를 어차피 이제는 공차 n 이렇게 될 테니까 1 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되죠. 지금. 그럼 1 넣었을 때 일단 얘 0.06을 없애고요. 그런 다음에 0.85가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계산하면 0.06n 계산하면 플러스 0.79 얘가 일반항인 거고, 그랬을 때 얘가 2.05가 몇 번째 항인지 구해보래요. 그럼 얘가 2.05가 되는 그 n을 구해주면 되겠죠.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로그 첫 번째 항이 로그 2의 3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항이 로그 2의 243이래요. 두 항을 알려줬네요. 두 항을 알려주면 어떻게 하라고 했니? 뺀다. 등차 수열에서 두 항을 알려주면 두 항을 뺀다. 공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A5에서 A1을 빼면 몇 공차? 몇 칸 차이? 4칸 차이? 그럼 몇 공차? 4공차.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5에서 A1을 빼면 차이만큼 공차를 곱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A5에서 A1을 빼면 몇이에요?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뀐다. 얘에서 얘 빼면 몇이니? 243을 3으로 나누면 몇이에요? 81이죠. 81. 81에 3을 몇 승? 4 앞으로 떨구고 약분하면 공차가 로그 2의 3으로 나오겠죠. 공차가 0.3이고 10번째 항이 4.7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러면 A10은 첫 번째 항에서 몇 칸 떨어져 있니? 9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9 곱하기 공차. 근데 우리 A10도 알고요. 첫 번째 항 모르고 공차 아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겠죠. 첫 번째 항을. n항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인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 일반항 자체를 알려줬네. n번째 항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인 거니까. 첫 번째 항은 공차가 몇이야? 이 기울기 자체가 공차라고 그랬죠. 그럼 공차는 마이너스 4인 거고, 첫 번째 항은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첫 번째 항이죠. 그럼 1 내면 3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등차 수열은 항을 2개 알려주면 뺀다. 등차 수열은 칸수 차이만큼 더한다.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두 항을 알려줬죠. 2개 항을 알려줬네요.
주항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니? 주항을 뺀다. 그럼 A23에서 A11을 빼면 몇 공차? 12 공차. 실제로 빼면 몇? 36. 그럼 공차는 3. 이렇게 나오겠죠. 3. 근데 A50을 구해보래요. A50은 A23에서 몇 공차 더해야 돼요? 27 공차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3, A23은 49인 거 알고요. 27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죠. A50. 이번에 일반항도 구해보래. 일반항. 그러면 A23 아는 거니까 A23에서 몇 공차 더하면 돼요? N-23 공차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A23 말고요. N-23에 공차 3 얘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얘네가 1차 함수, 등차 수열은 이렇게 알려줬죠. 그러면 지금 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모든 항을 첫 번째 항과 공차로만 표현 가능하거든. 우리 A5는 첫 번째 항 곱하기 몇 공차니? 4 공차. A8은 첫 번째 항 곱하기 몇 공차? 7 공차. 얘가 32이다. 그럼 2A 더하기 11D는 32이다라는 첫 번째 식 나오고요. 그럼 얘는 지금 몇 공차니? 첫 번째 항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9 공차. A12는 첫 번째 항 곱하기? 11 공차. 얘가 50. 그럼 얘가 지금 2A 플러스 10, 20D가 50인 거고 양변 2로 나눠주면 A 플러스 10D가 25라는 두 번째 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 연립방식 풀어서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면 우리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n을 구해주면 돼요. n을. 근데 여기서 지금 얘는 등차 중항을 이용 못하게끔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4 더하기 A8이 32고요. A10 더하기 A12가 50일 때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연립방정식 풀기가 너무 짜증났죠? 연립방정식 푸는 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등차 중항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더하면 몇이야? 12. 양 사이드 합은 가운데의 2배. 가운데 항이 몇이니? A6이죠. 그럼 이 A6은 32고요. 그럼 A6이 16 이렇게 나오겠죠. 가운데 항이 존재하나요? 그럼 이 A11은 50, A11은 25. 두 항이 나왔나요? 두 항을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겠네요. 그럼 몇 공차? 5 공차. 실제로 빼면 몇이니? 빼면 9. 그럼 공차가 5분의 9.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항 AN은 A6에서 몇 공차? N-6 공차. 그럼 A6 알고요. 공차도 알고요.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풀지 말고. 우리가 등차 중항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등차 중항을 최대한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수열을 대놓고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알려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쉬우니까 두 항의 관계식으로 알려줘요. 두 항의 관계식. 이거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배울 건데 수학적 기납법으로 그 파트에서 배울 건데
어떠한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3을 더하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대요. 항상 두 항의 관계식이 이런 상황이 나온대요. 그럼 얘 자체 의미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를 알려주는 식이에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려주는 식. 아니면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가운데 항은 양 사이드 합 이렇게 할까요? 양 사이드 합 나눈 거의 2다. 얘는 등차 중앙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얘를 2로 여기를 이렇게 쓰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 합과 똑같다. 얘는 등차 수열에만 성립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요. 등차 중앙으로.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그럼 여기서는 수열을 그냥 등차 수열이라는 말 없이 그냥 수열 AN, BN이 있다라고 말을 해준 거죠. 그럼 저 수열이 지금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식으로 알려준 거예요. 지금 다음 수열은 첫 번째 항이 2고요. 다음 이런 걸 만족한대요. 지금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에서 3을 더하면 다음 번째 항이 된다.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네요. 첫 번째 항이 2인. 그 다음에 BN도 지금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알려준 다음에 가운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과 똑같대요. 그럼 저걸 이용하면 BN도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공차가 몇인 거니 쟤는? 얘에서 빼면 2가 되는 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첫 번째 항은 32가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AN이 일반항 구해보래. AN 일반항. 그럼 AN은 지금 공차가 3인 거니까 3N 1 넣었을 때 2가 되려면 뒤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 넣었을 때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10번째 항도 구해보래요. 그럼 A10 구해주면 되겠죠? 10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BN의 일반항 BN 및 제15항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BN도 공차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 2N으로 시작하고요. 1 넣었을 때 32가 나와야 돼. 그럼 몇을 더해주면 돼요? 34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야지만 32가 나올 테니까. 1 넣었을 때 32가 나올 테니까. A는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일반항 구했으니까 3n-1이 100보다 커지는 그 n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3n은 이제 100보다 큰 거고, 그리고 n은 33. 얼마. 그럼 n이 몇이 돼야 돼요? 34번째 항부터 100보다 커지겠네요. 그리고 지금 AK와 BK가 같아지는 그 K 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지금 AK는 여기다 K 넣은 거고요. 3K-1과 마이너스 2K 플러스 34와 같아지는 그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 넘어가면 5K고요. 얘는 35, K는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렇게 두 항의 관계식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열에 무슨 수열인지 안 알려주고. 그 다음에 등차 중항 관련돼 가지고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 합과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얘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 합과 똑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둘이 연립방식 풀어주면 되겠죠. 연립방식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40이고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이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곱이 첫 번째 항과 A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이 더 큰 수
등차 수열의 첫 번장부터 제4항까지의 합 한 가지 구하여라 라고 했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얘를 다 A 플러스, 얘는 첫 번장은 A, 두 번장은 A 플러스 D, 여기다 다 대입해가지고 연립방식 풀면 되긴 하거든. 여기다가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해가지고 어차피 미지수 두 개인 거니까 연립방식 풀면 되긴 하는데, 문제풀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만약에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문제에다가 얘를 항상 대칭성 있게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만약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세 수를 이렇게 놓으라는 거예요. 가운데 항을 A, 그다음 A-D, A 플러스 D. 대칭성 있게 놓으면 지금 다 더하면 3A가 되죠. 3A. 만약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얘도 대칭성 있게 놓기 위해서는 공차를 꼭 D라고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놓으면 된다는 거거든. A-3D, 2D씩 더해주면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 다 더하면 공차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얘를 A 플러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놓지 말고 네 수 이렇게 잡으면 얘 자체를 A-3D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A-D, 얘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얘가 40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항이 얘가 두 번째 항이죠. A-D. 세 번째 항은 얘 A 플러스 D. 얘가 첫 번째 항 A-3D. 그리고 A4는 얘 A 플러스 3D. 이렇게 놓고 풀면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절약. 여기서 다 더하면 몇이에요? 4A죠. 4A가 40인 거니까 A는 10. 그럼 얘는 합차 공식 쓰면 되겠죠. 합차 공식 쓰면 D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수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칭성 있게 놓고 풀면 조금 시간 절약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서 우리 조화수열이라는 게 나왔는데, 조화수열은 교과과정 밖이라서 이거 안 할 거예요. 조화수열은 역수의 합이 등차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하는데 교과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빼고요. 걔는.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제 정의할 건데,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건데, 일단은 합이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합.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있죠.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um의 s, n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제 전체를. s, n의 의미 자체는 얘는 항상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예요. 첫 항부터. 우리 첫 번째 항을 줄여서 첫 항이라고도 하거든. 첫 번째 항부터 이 n번째 항까지. 항상 무조건 첫 항부터예요. sn의 의미 자체는. 첫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그럼 얘를 조금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A4라는 건 뭐예요? 첫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A4까지 이렇게 정의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럼 A8에서 S8에서 S3를 빼면 얘는 첫 번째 항에서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한 거여서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걸 뺐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몇 번째 항부터 시작해요? 네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여덟 번째 항까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가 더한 거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한 거 뺀 거를 드러냈으니까 얘가 남겠죠. 그럼 SN 빼기 S K
이렇게 썼대요. n이 더 크대요. 자, 그럼 얘의 의미 자체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하기 점점점에서 n이 더 큰 거니까 중간에 k번째 항도 있겠죠. ak 플러스 1번째 항도 있고요. 점점점에서 an번째 항, 얘가 sn인 거고요. 거기에서 나는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뺄 거예요. 그럼 걔는 뭐가 남아요? ak 플러스 1번째 항, ak 플러스 2번째 항 더하기 점점점 a n번째 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SN을 조금 익숙하기 위해서 잠깐 연습을 한 거고요. 우리 SN은 이제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정의를 할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유도할 건데, 등차 수열의 합 자체를 가우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방법이에요. 초등학교 때 가우스라는 애가 천재거든, 천재. 첫 번째 항부터 1부터 100까지 더해보래요. 1부터 100까지. 근데 이제 가우스라는 애가 30초 만에, 20초 만에 풀었나? 1부터 100까지 합은? 외우고도 있죠, 우리. 5050. 그거 원리 자체가 얘를 S라고 뒀을 때 얘를 거꾸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제 등차 수열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항의 개수 몇 개예요? 얘도 S인 거니까 얘가 2S가 되는 거고요. 몇 개 더하는 거니? 100개 더하는 거죠. 그래서 양변에 2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얘가 등차 수열일 때 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유도해 보면 얘가 SN이라고 하면 SN을 다시 거꾸로 쓸 거예요. 거꾸로. AN, AN-1 더하기 점점점 A1. 위아래를 더해주면 이 SN이 되고요. 좌변은. 우리가 항번호가 똑같으면 합이 똑같다라고 했죠. 둘이 더하면 다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 우리가 등차 수열은 대칭성, 합에 관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A1 더하기 AN이 몇 개 있는 거니? n개 있는 거죠. n개. 결국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결국은 얘랑 얘 더해서 2로 나눈 게 뭐예요? 평균을 의미하는 거죠. 평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는 외울 때는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니까 SN의 정의 자체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일 때 SN을 구하는 방법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근데 내가 우리 A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AN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보면 지금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리고 AN이라는 건 얘인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얘는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그럼 얘는 공식 자체가 2분의 n 앞으로 쓰고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공식 자체가. 공식이라기보다는 얘는 지금 2분의 첫 항, 마지막 항이 얘가 되는 거죠.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그래서 이제 공식 자체가 이제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는 2분의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은 이제 말항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항의 개수.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얘를 유도한 거예요. 저 공식 자체를. 얘는 나중에 이제 구조를 볼 때 쓸 거고요. 실제로 공식 계산할 때는 거의 다 이걸 이용해요. 첫 항 더하기 말항.
그럼 얘 이용해서 이제는 시험에 나오면 애들이 가장 당황하는 형태 문제가 A2 더하기 A9가 3인데 S13을 구해보래요. 그럼 S13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몇이니?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이에요? A13? A13? 얘를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14, 12 이렇게 쓸게요. 다음 항의 개수 몇 개? 13개. 근데 우리가 등차수열은 합에 관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죠. 합에 관한 대칭성. 얘네들이 더하면 몇이야? 12? 14? 얘네들이 더하면? 14? 그럼 얘 대신에 3을 넣어도 상관이 없죠. 합에 관한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 얘를 이제는 갑자기 A 플러스 D,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순간 이제는 산으로 가요, 문제가. 합에 관한 대칭성을 가지고 풀 수도 있다. 그럼 등차수열 관련돼서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 1부터 100까지 합은 아까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2고 30번째 항이 18인 등차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까지 합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죠. 그럼 첫 번째 항 알려줬고 30번째 항 알려줬으니까 우리 S30이라는 거는 등차수열일 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10항까지 S10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았으니까 우리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4인 여기 1러스에 3되면 뒤에 몇을 넣어야 되냐? 7. 그럼 얘는 우리가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구할 거니까 우리 일반항 구했으니까 첫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항 여기다 10 넣으면 되는 거니까 10 넣으면 마이너스 33인가? 곱하기 1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다음 첫 번째 항이 3이고 얘는 풀었고 네 번째 문제 보면 지금 이거의 합을 구해보래요. 이거의 합. 그럼 일단은 공차가 몇이니? 2씩 더해지는 거고 첫 번째 항은 3인 거고요.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나요? 2n 플러스 1.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인지 구해야겠죠. 그럼 n이 몇이에요? 20. 지금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해주는 거네. 그럼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계산 자체를. 다음 등차수열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얘는 항이 몇 개예요? n개 있는 거죠. n개. 그럼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n개. 얘는 항의 개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n개 있는 거죠, 지금. n번째 항까지 쓴 거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 그럼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계산해 주면 되겠죠. 얘도 몇 개 있는 거예요? n개 있는 거죠, n개. 그럼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지금 얘를 등차 수열이래요. 저 수열 자체가. 그랬을 때 공차가 2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한 거죠. 그럼 나는 여기 n개가 있고요. 양쪽에 2개를 더했어. 그럼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야? n 플러스 2개죠. n 플러스 2개. 그럼 내가 얘가 첫 번째 항인 거니까 날 얘를 A1이라고 잡고 얘를 AN 플러스 2라고 잡아도 되나요?
총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 있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이 a1, 마지막 항이 an 플러스 2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 n의 값을 구해보시오라고 했죠. 그럼 항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를 잡아야겠죠. 마지막 항. 그럼 우리가 두 개의 항을 알았으니까 두 개의 항을 빼주면 몇 칸 차이예요? n 플러스 1칸 차이. 그러면 공차를 n 플러스 1번 곱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공차를 알려줬죠. 2라고. 그럼 실제로 빼면 몇이야? 30. 그럼 n이 나오겠네요. n은 14. 이번엔 n이 29일 때 공차 d와 주어진 수의 총합 s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죠. 그럼 n이 29면 여기 29개 항이 있고요. 양쪽에 두 개를 더했어요. 그럼 몇 번째 항까지 있는 거예요? 31번째 항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A31 빼기 첫 번째 항이 몇 공차? 얘를 A31이라고 쓰면 되겠죠. 얘가 A31번째 항인 거니까. 총 가운데 29개 항이 있는 거고 양쪽에 두 개 더하면 총 31번째 항까지 있는 거니까 얘가 첫 번째 항 A1, 얘가 A31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럼 A31에서 A1 빼면 몇 공차? 30 공차. 실제로 빼면 30. 공차가 1 이렇게 되겠네요. 공차가 1. 그 다음 S를 구해보래요. 총합 S는 첫 번째 항 4, 마지막 항 34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29개라고 29개가 아니라 총 항의 개수 몇 개? 31개 이렇게 되겠죠. 다시 주어진 총합이 209일 때 n의 값과 그때 공차 d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총합이 209라고 했으니까 지금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는 몇 개? 지금 다시 새로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새로 문제가 시작. 다시 다 지우고 항의 개수 몇 개? 가운데 n개가 있고요. 양쪽에 두 개 더 추가됐으니까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 걔가 뭐랑 똑같대요? 209랑 똑같대요. 그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n. 계산해볼까요? 계산하면 얘가 지금 38인 거니까 19. 그럼 19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11 이렇게 되겠죠. 그럼 n이라는 거는 지금 9가 나오는 거고요. 공차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n이 9인 거니까 총 항이 몇 개예요? 11개. 그럼 A11 빼기 A1은 10 공차인 거고 걔 빼면 30인 거죠. 그래서 D가 3 이렇게 나오겠네요.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는 게 조금 중요한 거죠.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첫 번째 항이 제 10항까지 합이 100이고 그러면 S10이 100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제 20항까지 합 S20이 400일 때 S30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죠. S30. 그러면 지금 이 식을 두 개 줬죠. 그럼 어떻게 연립방식 풀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우리가 지금 S10은 2분의 첫 번째 항이 A1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SN 공식 자체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이렇게 첫 번째 항이 여기 A고 N번째 항이 이렇게 돼서 두 개 더한 게 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공식을 적용해서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0개. 첫 번째 항 2A 플러스 N-1인 거니까 9죠. 9, D. 얘가 100. 이런 식. 그 다음 밑에 거 2분의 항의 개수 20개 2A 플러스 N-1의 D. 얘가 400. 이래서 연립방식 풀어줘서 AD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되긴 하거든. 저렇게 풀면 되는데
우리 등차 수열에서 하나 정리할 게 이제는 그룹화예요. 그룹화. 등차 수열 그룹화. 내가 만약에 A1, A2, A3 세 개씩 묶을 거예요. A6, A4, A5, A6, A7, A8, A9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 지금 세 개씩 묶어서 더하고 있죠. 세 개씩 묶어서. 자, 그럼 세 개씩 묶었을 때 이 수열을 하나의 통째로 수열을 보고요. 얘를 하나의 수열로 보고요. 이렇게 하나의 수열로 볼 때 이렇게 묶었을 때 이 덩어리 자체도 등차 수열을 이루거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몇 칸 가는 거니? 세 칸. 여기서 몇 칸 가는 거예요? 얘도 몇 칸? 그러면 3D, 3D, 3D 총 몇 D 더하는 거예요? 9D? 1로 넘어갈 때 총 9D를 더하네요. 1로 넘어갈 때도 여기서 3칸, 3칸, 3칸 몇 D를 더하는 거예요? 9D를 더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 자체는 지금 일정한 수를 더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내가 3개씩 묶어도 등차 수열, 4개씩 묶어도 등차 수열, 10개씩 묶어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룹화를 똑같은 개수로 묶으면 그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 또 돼요. 등차 수열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쟤를 S10이라는 거는 A1부터 A10까지 합이 100이라고 했고요. 10개씩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럼 A11부터 몇 가지? A20까지. A20부터 A30까지. 10개씩 묶은 거죠. 그럼 이만큼이 몇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100. 이만큼은 A1에서 A20까지 더한 거에서 A1에서 A10까지 더한 거 빼면 되죠. 그거는 S20에서 S10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몇? 300. 근데 우리가 10개씩 묶어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몇을 더한 거예요? 200. 그럼 여기 이렇게 넘어갈 때도 200. 그럼 우리가 원하는 S30이라는 건 A1부터 A30까지 더하는 거죠. 그럼 다 더하면 900. 그래서 900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 자체가 그룹화 할 수 있어요. 그룹화. 그러니까 연립방 형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룹화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수로 묶어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첫 번째는 그룹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나누기가 있거든. 조나누기. 잠깐만 하는 김에 정리를 하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이제는 해야 될 게 이제 활용 문제들을 풀다 보면 그룹화에서 문제를 풀 때가 있고요. 조나누기에서 문제를 풀 때가 있어요. 다음 수열이 이제 등차 수열일 때 공차가 D라고 하면 나는 이 수열에서 홀수 번짝만 따로 뽑아서 다시 수열을 만들 거예요. 조를 다시 짜겠다는 거예요. 홀수 번짝만 뽑아가지고 A1, A3, A5, A7 이렇게 내가 수열을 만들어도 등차 수열인가요? 등차 수열이죠. 그럼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야? 2D인 등차 수열인 거죠. 나는 얘를 짝수 번짝만 뽑아서 등차 수열을 만들 거예요. 그래도 등차 수열이니? 등차 수열이에요. 짝수 번째 것만 뽑아도. 나는 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도 있죠. 이런 꼴. n이 3k 플러스 1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걔만 뽑아서 수열을 만들어도 등차 수열인가요? 등차 수열인 거죠. 그럼 내가 얘를 1, 3, 5, 7, 9, 10 이렇게 가는 수열을 홀수 번째 건 뽑아서 1, 5, 세 번째가
9 이렇게 가는 수열 자체에 일반항을 구하래요. 일반항. 그러면 일반항 구할 때 먼저 항넘버의 일반항을 먼저 구해요. 항넘버도 등차 수열이죠. 공차 몇인 등차 수열이니? 2. 그럼 내가 거기다 일반항을 잡을 수 있겠죠. 일반항 몇으로 잡으면 되니? 2n? 공차가 2인 거니까 1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다시 이 항의 일반항을 잡아요. 항의 일반항 몇이야?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니? 4. 그럼 얘는 4n. 1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요. 몇? 3. 그래서 일반항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여기가 n이 아니라 나는 얘를 뭘 잡았다는 거예요? 홀수 번째 항만 잡았다는 거죠. 홀수 번째 항의 일반항은 이렇게. 여기다가 3 넣으면 몇이야? 3 넣으면 얘죠. 그럼 3 넣어봐요. 얘 나오죠. 4 넣으면 얘 나오는데 4 넣으면 얘 나오겠죠. 이번에는 이거의 일반항을 구해보래요. 그럼 항넘버의 일반항을 먼저 구해요. 항넘버 일반항은 2, n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항넘버 일반항 잡고 다시 그 수의 일반항을 다시 또 한 번 더 잡을 거예요. 지금 3, 7, 11 이렇게 가는 수열인 거니까. 그럼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이니? 4. 그럼 4. 1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짝수 번째 일반항을 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는 4 넣으면 4가 아니라 3, 4, 4, 4, 4, 4, 4, 4, 2. 여기 3이죠? 4, 뭐야? 3이 6.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몇이야? A6죠. A6의 일반항은? A6의 값은? 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조나누기라고 해요. 조나누기. 굳이 내가 지금 2로 홀수 짝수만 했지만 나중에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수만 뽑아서 일반항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때도 방법이 똑같아요. 항넘버 일반항 먼저 잡고 다시 수의 일반항 한 번 더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2번 하는 거죠. 일반항 2번. 일반항 2번 하는 거. 두 가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2번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의 3배가 제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제 2n번째 항까지 합과 같을 때 공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두 번째에서 첫 번째 항이 3이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이 sn이죠. sn까지 합의 3배가 제 n 플러스 1부터 2n번째까지 합을 sn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첫 번째 항부터 2n번째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이렇게? 그럼 이거 자체가 a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 얘가 성립했을 때 공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럼 이렇게 넘겨보면 4 sn이 s2n 그래서 공차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공차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SN 공식 쓰는 거예요. 4 곱하기 SN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의 t. 그럼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야? 2n개 플러스 첫 번째 항이 A1이고요. 마지막 항이 A2n인 거지. 그럼 첫 번째 항이랑 얘랑 더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얘는 첫 번째 항에서 칸수가 2n-1 공차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죠. 얘는 첫 번째 항에서 2n-1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차를 2n-1번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더하면 2a 플러스 2n-1의 t 이렇게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이제는
계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얘 계산하면 4a 플러스 뜩 곱하면 몇이에요? 2 nd 마이너스 뜩 마이너스 2d 이렇게 잡히겠죠? 그 다음 얘는 지금 2a 플러스 2nd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겠네요. 얘랑 얘랑 지워지는 거고 얘 넘어가면 2a가 되는 거고요. 얘 넘어가면 d가 되겠죠. 근데 우리 첫 번째 항 알려줬네요. 3이라고. 여기다 대입하면 공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룹화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SN 자체랑 SEN 자체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다음 1번 문제 보면 첫 번째 항이 15이고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8인 등차수열 AN이라고 했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1번에 지금 첫 번째 항이 15이고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까지 합이 48일 때 등차수열의 AN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근데 S4라는 거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얘가 48이라는 거고 12, 24 그럼 얘가 15인 거니까 A4는 몇이에요? 15 넘어가면 9 두 개의 항을 알려줬네요. 그럼 두 개 항 뭐 해야 돼요? 빼면 되겠죠. 그럼 A4에서 A1을 빼면 3 공차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그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 구할 수 있겠네. AN은 마이너스 2n 1 넣었을 때 15가 나와야겠죠. 1 넣었을 때 1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17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얘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니에요. 일반항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n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17인 거니까 n은 8.xx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니? 9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겠네요. 첫 번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니에요. 합의 최대값은 봐봐요.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 양수니 음수니? 이수열의 첫 번째 항. 양수죠. 공차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그러면 얘를 항이 넘어갈 때마다 항이 점점 작아지죠. 더하기였다가 지금 항이 점점 작아졌다가 어느 순간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 있겠죠. 계속 음수를 더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나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당연히 양수까지 합을 구하면 되겠네요. 합이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양수들의 합을 구하면 돼요. 양수들의 합. 그럼 몇 번째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몇 번째까지 더해야지 최대예요? 8번째까지 더하면 최대가 되겠네요. 그 다음 첫 번째부터 제 몇 항까지 합이 63이 되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SN을 구해줘야겠죠. SN. 그럼 SN 자체는 2분의 n의 2a 첫 번째 항 구해놨죠. 첫 번째 항이고 공차 어디 구해놨지? 공차가 였으니까. 그럼 2a 30 나중에 이렇게 안 구할 건데 n-1에 마이너스 d 이렇게 구해주겠죠.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 걔가 63이 되는 그때 n을 구해주면 되겠죠. 2차 방식 풀어주면 돼요. 그리고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음수는 걸러야겠죠. 음수는. 네, 나중에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을 뒤에 가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정리할 내용이 이제 등차 수열과 도형인데, 등차 수열과 도형. 등차 수열과 이제 도형 파트에서 얘는 엄청 쉬운 파트예요. 엄청 쉬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몇 차 함수라고 했나요? 얘는 1차 함수라고 했죠. 1차 함수. 기울기가 다짜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인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얘네들을 뺄 거예요. A1, A2, A3라는 거는 여기 A1에서 B1 뺀 거. 그럼 이만큼 길이가 되겠죠. A2에서 B2 뺀 거는 이만큼 길이가 되겠죠. 그때 이 길이들의 그 식을 써보면 A1 빼기 Bn은 어떻게 잡히니? 8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함수에서 이 함수식 뺀 게 이 길이들의 함수식이 될 거잖아요. 여기다 원 넣으면 A1 빼기 B1이 이 첫 번째 길이, A2 빼기 B2가 이 두 번째 길이, A3 빼기 B3가 이 세 번째 길이가 되겠죠. 그럼 쟤는 지금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네요. 그러면 저 길이 자체도 등차 수열을 이루네요. 공차 몇인 등차 수열이에요? 8인 등차 수열이죠. 8인 등차 수열.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 난 이 직선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회전시켜가지고. 그럼 얘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에서 내가 이 등분을, 이 높이가 똑같게끔 등분을 했어요. 그럼 이 주황색의 합은 등차 수열인가요? 등차 수열이죠. 직선을 이렇게 그냥 거꾸로 이렇게 한 것 뿐인 거니까 이 길이들은 다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랬을 때 여기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10일 때 나는 얘를 A1, A2, A10 우리는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구해보래요. A1부터 A10까지. 자, 그럼 내가 얘를 A0라고 잠깐 생각하고, 원래는 제로 못 넣어요. A0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를 A11이라고 잠깐 생각해도 상관이 없나요? 이거의 합은 2배의, 그러니까 첫 번째 항 곱하기 마지막 항 여기다 쓸 거잖아. 근데 이 항넘버의 합이 몇이야? 11이죠. 항넘버의 합이 몇이에요? 11이죠. 그러면 얘네들 대신에 내가 얘랑 얘랑 더해서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나요?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10개. 계산해 주라는 거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내가 이 삼각형을 등분을 해가지고 A1, A2, A10 이렇게 같은 등분을 했대요. 그럼 얘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길이 차니까 이 A1, A2, A10은 등차 수열을 이루나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직선과 직선 사이의 두 길이의 차잖아요. 그럼 쟤는 당연히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구하라는 거는 A1부터 A10까지 구해보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3대, 4대, 여기 몇? 5? 그럼 이 점의 이 길이 0인데 여기를 A0, 여기를 A11.
그럼 이 항넘버의 합이 11. 그럼 이거의 합은 2분의 첫 번째 항은 이 길이가 0이죠. 여기는 0 더하기 5 곱하기 10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굳이 얘네들을 구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합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합은 얘네들의 합과 같은 거니까. 그리고 항의 개수는 10개인 거니까. 그래서 도형과 등차 수열 활용 문제예요. 도형과 등차 수열.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얘 문제를 풀어보면 얘를 30등분 했대요. 30등분. 30등분. 그랬을 때 이거 얘 길이부터 지금 29번째 항까지 더해 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길이 차기 때문에 얘는 무슨 수열을 이뤄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고요. 근데 AB의 길이를 알려줬죠. AB의 길이가 몇이라고 알려줬니? 15라고 알려줬네요. 그럼 내가 여기의 길이를 제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얘네들의 합은 2분의 첫 번째 항은 0, 마지막 항은 15. 항의 개수 몇 개? 29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저게 등차 수열인지를 파악하라는 거죠. 저게 등차 수열인지. 파악을 하면 쉬운 문제, 파악을 못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건데 우리가 문제에서 SN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AN을 구하고 싶어야 돼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3, 4, 3대 4대 5를 구하고 싶듯이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우리는 문제에서 SN을 주잖아요. 그럼 AN을 구할 수 있어요. 항상 SN을 문제에서 주면 AN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SN을 주어줘요. 그러면 나는 AN을 구해야 돼요. 구하라고 하지 않아도 항상. 근데 저 AN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항상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두 개로 나눠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일단은 S1이라는 거는 얘 의미 자체가 첫 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럼 얘는 A1과 똑같겠네. 맞죠? 그 다음에 나는 SN에서 SN-를 빼겠다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빼겠다는 거지. 그럼 걔는 뭐가 나와? AN이 나오겠죠. 당연히 A1부터 AN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까지 합을 빼면 AN이 나오겠죠. n번째 항까지. 근데 얘는 내가 이렇게 계산한 거는 하나의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이 있을까요?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지금 항번호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항번호는 항상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제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모순이 돼요. 몇부터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양변에? 2부터 넣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하는 거는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을 구한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얘는 성립해요. 근데 첫 번째부터는 성립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S0가 들어가면 수열 자체에 모순이 돼요. 수열 자체가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인데 여기에 제로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AN을 구하는 거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첫 번째 n이 1일 때는 S1이 A1이 똑같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SM 빼기 SM-1로 구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로 풀어보면 수열 AN이 등차인지 등비인지 등차 수열이라고만 안 했고 그냥 수열이래요. 수열 AN이 첫 번째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라고 준 다음에 A1과 A10을 구하래요. 저걸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일반항 구해야 되거든. 일반항 구하기 위해서 SN을 줬으니까 AN을 구할 수 있어요. 항상 두 개로 쪼개서 구할 거예요. 첫 번째 항은 S1은 A1과 똑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양변에 1을 대입하면 몇이야? 4. n이 1일 때는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은 Sn 빼기 Sn-1로 구할 거예요. Sn이라는 거는 얘를 그대로 쓰는 거고요. Sn-1은 여기다 n-를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다 n-를 넣으면 얘는 n-1의 제곱 플러스 3의 n-1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이렇게 구한 일반항은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을 구한 거죠.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 그럼 얘 안에 거 정리해주면 얘는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 빼주면 n제곱 사라지고요. 얘 계산하면 몇이야? 계산하면 2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근데 여기 얘가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건데 이렇게 나눠서 썼는데 여기다 1은 몇이야? 여기다 1은 몇이에요? 4죠. 근데 여기다가 1 넣어도 4인데 이걸 굳이 따로따로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1 넣었을 때 얘랑 똑같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이렇게 써줄 거예요. 첫 번째 항과 똑같으면, 얘를 구해봤는데 첫 번째 항과 똑같으면. 그럼 A1과 A10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여기다 A1 대입해서 첫 번째 항 구하고 A10 구하기 위해서 10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 SN을 준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죠. 다시 얘는 엄청 중요해요. SN을 주면 내가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럼 나는 SN을 줬으니까 AN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두 개로 쪼개야 돼요. 첫 번째 A1은 S1이랑 같다는 거 이용해서 A1을 구하고요.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몇이야? 3. 여기에는 Sn 빼기 Sn-를 할 거고요. 얘는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얘는 n제곱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2n 지워지고 플러스 1 마이너스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해보면 n제곱 지워지고 2n 플러스 1. 근데 얘네들이 보면 여기다 1 대입해도 똑같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구해보면 또 달라요.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봐봐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AN을 구하기 위해서 두 개로 쪼개요. S1을 따로 구해요. A1과 똑같다는 거 이용해서. 여기다 1 대입하면 몇이야? 6.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은 Sn 빼기 Sn-로 구할 거고요. 그럼 얘는 지금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의 마이너스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안에 거 계산해주면 얘는 지금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럼 계산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얘에서 얘 빼면 남는 거는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얘에서 얘를 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니? 같아요?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3. 다르죠? 다르면 따로 써줘야 돼요. 따로따로. 2n 플러스 1. 얘 구한 게 우리가 2n 플러스 1인 거니까 얘가 2n 플러스 1. 얘는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일반항. 얘는 첫 번째에 성립하는 첫 번째 항. 이렇게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저기 다를 때는. 근데 이게 언제는 같고 언제는 다른지 그거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고. 이거 풀어보지 않고도 얘만 보고도 그거를 얘가 첫 번째랑 이렇게 구한 거랑 이렇게 구한 거 1 대입한 게 서로 같을지 다를지는 뭐가 결정하냐면 우리 얘가 이렇게 정의했죠. 근데 양변에다 원래는 1을 못 넣죠.
근데 1을 대입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와 같기 위해선 S0가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S1과 A1이 같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S0를 구해봐요. S0가 몇이야? 0이죠. S0가 0이면 얘랑 똑같아요. S0가 0이니? 0이 아니죠. S0 0이 아니면 두 개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그거의 그 판단 기준 S0를 구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정의가 되진 않지만 어차피 이제 함수기 때문에 그냥 S0 넣어도 구조가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S0 넣었을 때. 그래서 얘까지 써놓으세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잠깐 정리해 볼 거예요. 잠깐 정리해보면 등차 수열에 관련돼 가지고 우린 지금 등차 수열을 배우고 있고요. 첫 번째 등차 수열 의미가 뭐인가요? 등차 수열 의미가 뭐예요? 시계 의미. 항 번호 차이만큼 공차를 더하는 수열. 등차 수열 의미고요. 항 번호 차이만큼 공차를 더하는 수열. 그럼 이거에 이제는 일반항 있죠, 일반항. 일반항 어떻게 잡혀요? A에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D. 그 일반항의 함수식을 보면 A에는 1차 함수, 합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S에는 2분의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을 말항이라고 하고요. 항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의 공식 자체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의 d. 여기 하나 있네. 그리고 여기 성질을 어떻게 내요? 성질. 두 항이 보이면 빼기 한다. 그리고 합. 두 항이 보이면 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합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합에 관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등차중항 내용도 있었죠. 등차중항. 합에 관해서 함수식으로 바라볼 거예요. 봐봐요. 얘 잠깐 보면 n에 관한 몇 차 함수인가요? 안에 꽤 몇 차야? 1차. 바깥에 n을 곱했으니까 2차 함수. 그럼 n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n에 관해서. 그러면 얘가 2차? 그리고 바깥에 얘가 n을 곱해져 있으니까 상수항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뭐랑 똑같아요? 2분의 d. 여기는 뭔지 모르는 상수. 얘를 함수로 바라보면 합을 SN을 공차의 절반 n제곱 플러스 2n으로 볼 수 있고요. 얘는 상수항이 없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는 공차의 절반.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AN이 4N 플러스 3인데 거기서 SN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요. 구조를 보고서. 등차 수열은 1차 함수고요. 등차 수열의 합은 몇 차 함수? 2차 함수.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최고차 개수는 뭐랑 똑같다고? 공차의 절반. 공차가 4기 때문에 공차의 절반. 그리고 우리가 A1과 S1이 똑같나요? 야, 1을 대입한다는 거는 이 A1이라는 거는 4 더하기 3인 거지. 상수항의 합. S1이라는 거는 2 더하기 여기. 서로 똑같아야겠죠? 여기 몇이어야 돼요? 4 더하기 3이 7인데 얘 더하기 얘도 7이어야 돼요. 더하기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개수 총합이 같아야겠죠? 4랑 3 더한 거랑 2랑 5 더한 게 똑같아야 돼요. 다시 이번엔 거꾸로 SN을 준 다음에 AN을 구할 거예요. SN은 얘가 3n 제곱 마이너스 n. 이 S만 보고서 얘 수열은 등차 수열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로 잡혔으니까. 거기서 AN을 바로 구해보래요. 아까 얘 구했을 때 우리 아까 AN을 이렇게 구했죠. S1은 A1 구하고 SN 빼기 SN-1로 해가지고 또 구하고 그런 다음에 S0가 0인 거니까 얘네들이 같구나 해가지고 하나로 썼죠. 근데 어차피 얘를 보고도 딱 보면 등차수열이잖아요. 등차수열은 몇 차 함수? 1차 함수. 최고차 개수는 뭐라고 했나요? 공차의 절반. 그러면 공차의 절반인 거니까 공차는 몇이에요? 공차 구할 때 얘랑 얘랑 곱하면 돼요. 얘랑 얘랑 곱한 거. 3, 2, 6. 어차피 얘랑 얘랑 곱하면 D 나오잖아. 맞죠? 2분의 D랑 2랑 곱하면 D죠. 그럼 얘는 6N으로 시작하고요. 3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몇이야? 2. 얘도 얘랑 돼서 2가 나와야 돼요. S1과 A1은 똑같기 때문에. 그럼 둘이 더하면 2가 나오게 해서 얘가 몇이 돼야 돼?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얘랑 더해서 S1이 3-1이잖아. 그럼 A1이 6 더하기 어쩌군데 얘들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2면 얘도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3-1과 6 마사 더해지 2가 되겠죠. 거꾸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는 구조를 보고서 AN과 SN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등차수열이란 말이 없어요. 등차수열이란 말이 없이 그냥 SN을 줬어요. 그럼 SN을 주면 우리는 AN을 구하고 싶어야 돼요. AN 구하는 방법은 S1이 A1 이용해서 따로 구하고요. 그 다음 SN 빼기 SN-1로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일반항 구하고요. 얘네가 쪼개질지 하나로 쓸지 그거의 기준은 S0가 0인지 0이 아닌지 확인을 하고요. 그게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이거 정리해 놓고요.